안녕하세요. 지지난 강의에서 대통령 선거와 명당과 당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마무리 짓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19대 대해서는 누가 봐도 정말 너무 싱거운 일방적인 한판 선거로 끝이 났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직감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선거 때마다 당선자가 미리 나타나서 꿈의 현모를 알려준다는 그분, 그에게는 또 하나의 쾌거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새 대통령께서는 국민들 90% 이상이 지지하고 자손만대 길이 남을 성군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0년대에 나일론이 등장하면서 상당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것이 나일론으로 다 통일이 된 느낌이었는데 나일론 양말에 또 장갑에 잠바에 바지를 입고 얼음을 지치다 보면 물에 빠지기 일쑤였고 꽁꽁한 손과 발을 녹이려 불가에 둘러앉아서 불을 쬐다 보면 불똥이 날려서 잠바의 구멍이 숭숭 뚫리기도 하고 또 태워먹기 일쑤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엄마의 부지깽이를 피해서 또 이리저리 도망다녀야 했지요. 나일론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70년도에서부터 30 내지 40년 동안 죽은 분들의 수의에까지 침투를 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죽은 부모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 해서 수의도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입혀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를 볼 줄 모르던 대다수의 자손들은 장의사에서 권장하는 좋은 것만 골라서 무조건 썼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장을 하게 되면서 화학섬유인 수의가 썩지 않고 시신이나 유골을 옥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풍수에서는 5가지의 나쁜 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염으로서 나무 뿌리가 뚫고 들어와서 시신을 감싸서 체액을 흡수하고 또 뼛속 깊이까지 파고들어서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일론 수의가 그대로 남아 시신을 싸고 있는 것을 가리켜 목염에 빗대기도 하는데 실제로 보아도 망자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곤 합니다. 오늘은 수의에 대해서 함께 논해볼까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이니까 그 당시 IMF로 정세가 불안하던 아주 힘들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엄청난 장마까지 겹쳐서 전국의 공원묘지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지 보름 남짓하던 때 묘지 감정 의뢰를 받고 방문한 곳이 경기도 일산에 있는 전국적으로도 큰 규모의 공원묘지였는데 그 공원묘지에 그 의뢰자와 함께 찾아봤는데 공터란 공터에는 그 당시 휩쓸려 떠내려왔던 관들이 정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진동을 했지만은 쓸려 떠내려간 유골들은 가히 얼마나 될지 그 숫자를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눈뜨고는 보지 못할 지경이었는데 수맥에 걸렸던 아니든 유실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명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뢰자의 이야기입니다. 새벽녘에 선친이 다리가 춥다, 다리가 추워 하는 꿈에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TV를 켜니까 밤새 내린 비에 전국적으로 물난리가 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묻혀 계신 공원묘지에도
엄청난 피해가 났다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분은 꿈에 아버지가 다리가 춥다는 것을 그 선몽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회사에다 연가 신청을 내고 아침을 먹는 동 마는 동 공원묘지로 달려갔답니다. 아수장길을 헤집고서 달려가서 본 공원묘지의 참옥상은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무척 계신 것을 막 이 지형이 여기저기 휩쓸리다 보니까 변형이 됐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계신 것을 찾다 보니까 한 군데 아버지 쪽에 사태가 떠나져 나간 것을 보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무작정 사태 난 것을 헤집고 올라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묘지가 바지 노선이 된 겁니다. 아버지의 봉분 반이 뚝 잘라져 나갔는데 거기에는 선친의 하반신이 수위에 쌓여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질이 좋은 수위였다면 하반신의 뼈가 모두 휩쓸려 떠내려갔을 건데 수위가 나일론 자루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발가락 뼈가 하나도 유실되지 않고 모두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참 이런 경우도 있더군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전국적으로 나일론 수위로 인해서 유실을 면한 사례는 꽤나 될 듯합니다. 나일론 수위가 결코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DNA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유실됐던 묘지들, 뼈를 찾았다 해도 자손들과 영영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한 사태가 참 일어난 거죠. 오늘 보시는 이 동영상에는 두 부부가 석관 안에 합장하러 모셔져 있었는데 당시에 부잣집이었던 이 집안의 자손들은 비싸게 수의를 사서 아버지에게 입혀드렸었는데 이렇게 자루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유골은 번쩍 드러내서 밖에서 수습하면 한결 작업하기가 수월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수의가 이분들 나쁜 것을 써서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분들 생전에 부잣집이다 보니까 이제 이 지형인데 당시 상포를 취급하던 분들 치고 돈 못 번 이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70년대부터 2000년대 초에 돌아가신 분들은 나일론 수의들을 많이 입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몇 퍼센트의 나일론 혼자가 섞여 있느냐가 문제겠지요. 등나무는 자라는 것을 보면 항상 왼쪽으로 감습니다. 그런데 칡덩쿨은 또 오른쪽으로 감고 자랍니다. 이 등나무하고 칡덩쿨을 같이 심어 놓으면 왼쪽 오른쪽으로 얼기설기 감켜서 이게 인위적으로는 정말 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두고 갈등이라 표현을 하는데 이처럼 나일론 수의와 나무 뿌리가 들어와 유골을 휘감으면 수습하는 대로 정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나무 뿌리가 많이 뻗어 들어와 유골에 피해를 주면 자손들에게는 정신질환자나 피부병 또 골다공증에 걸린 자손들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부디 조상님 모심에 있어 이것도 수맥만큼이나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